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만날 가능성과 베트남이 최종 예선 진출을 한 것을 기점으로 박항서 감독이 사퇴하는 것 아니냐에 대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2019년 베트남과 재계약 당시 베트남에서는 3년 계약을 원했지만 박 감독이 강력하게 2년 계약을 원했고 그로 인해 재계약 협상 기간이 점점 늘어나며 베트남 현재 언론에서는 박 감독이 무리한 연봉을 요구하여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 등의 수많은 억측이 생겨났었는데요. 결국 베트남과 박 감독은 수많은 억측이 생겨나는 언론으로 인해 협상에 냉각 기간을 두게 되었고 이후 협상을 재개하여 결국 2년 플러스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과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베트남 축구협회와의 계약은 꼭 이행하여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였는데요. 베트남 축구협회 측 입장에서는 대표팀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으로 최종 예선과 맞물려 박항서 감독과의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1년 연장을 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항서 감독은 2년 계약에 대한 것만 언급하였기 때문에 1년 연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이번 최종 예선에서 톱시드를 이란에 뺏겼고 같은 날 이란이 C조 1위로 마감하였는데요. 최종 예선 톱시드는 피파 랭킹으로 나누는데 28위인 일본과 31위인 이란이 모두 최종 예선에 오르면서 39위인 한국에는 기회가 없었고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이란 중 반드시 한 팀과는 한 조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상황인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까지 만난다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더욱 가시밭길을 걷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피파 랭킹만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이 전력으로는 베트남에 비해 우세한 쪽이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기 때문인데요. 빌드업을 강조하는 벤투 감독과 선수비 후역습의 실리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박항서 감독의 상극 전술이 경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한 박항서 감독이 부담감을 표출하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국내 취재진들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번 최종 예선에서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한 조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내 조국인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라고 하였고 하지만 붙게 된다면 도전하는 의미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베트남이 최종 예선에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최종 예선과 2차 예선은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크다. 아시아 정상급 팀들과 겨뤄보는 것은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우리 선수들에게 이미 이야기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어떻게 하면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이 많다. 망신당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라고 하며 점점 더 커지는 기대감의 부담이 크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예선에 진출하며 또 한 번의 박항서 매직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2017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취임 이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의 베트남 축구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박항서 감독은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 진출, 동남아 스즈키컵 우승, 아시안컵 8강, 동남아시안게임 우승 등을 일궈내며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최종 예선 진출로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인데요. 베트남 축구협회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최종 예선에 진출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며 역사적인 최종 예선 진출을 자축하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최종 예선으로 이끈 비결을 묻는 질문에는 베트남의 특징은 감독의 지시사항과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따라오려는 자세가 좋고 축구 인프라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선수들의 의욕이 대단하다고 선수들을 칭찬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종 예선 조 추첨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보완하고 준비할지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고 9월 최종 예선 진행 방식에 준비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대표팀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감독 한 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각 전문가들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축구대표팀뿐 아니라 베트남 축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향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베트남과의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다. 난 내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그것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자 약속이다라고 하며 지난 인터뷰에서 사퇴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인해 베트남과의 결별 해프닝까지 겪은 것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7차전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를 2대1로 승리하고 경기 후 공식 인터뷰에서 최종 예선까지 통과한다면 베트남에서 해야 할 내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과의 결별을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가 생겼었는데요. 때마침 내년 1월이 계약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오해가 커진 것이고 이후 박항서 감독의 매니지먼트에서는 박 감독의 인터뷰 내용 일부만 발췌되어 유튜브 영상에 나오다 보니 그 부분만 부각되어 전체 인터뷰 맥락과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가 생겼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라는 발언의 의미는 현실적인 목표가 최종 예선 진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둔 베트남 대표팀의 성적에 대한 긍정적인 자평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여전히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과 리더십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베트남 자국민들 또한 박항서 매직, 박항서 신화라고 추켜세우며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히딩크 감독을 빗대어 쌀딩크라는 별명까지 만들었고 한껏 높아진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박항서 감독을 지지하는 국내 팬들은 이번 결별 해프닝이 생겼을 당시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고 하며 베트남에 커지는 기대와 시시때때로 바뀌는 베트남 언론 때문에라도 박항서 감독이 정상에서 물러나길 바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2019년 재계약 협상을 할 때도 4개월이라는 재계약 협상 기간 동안 내내 국내 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감독인 본인뿐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도 베트남 축구대표팀 역대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재계약을 강행했었는데요. 당시 베트남 축구 관계자는 4개월여간의 박항서 감독 재계약 협상 중에 코치진들의 연봉 협상도 함께하며 박항서 감독이 코칭 스태프의 처우 개선을 건의하였고 대부분을 관철시켰다고 하였고 박항서 감독이 코칭 스태프 처우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최종 예선에 올랐지만 앞으로 만나야 할 상대들은 2차 예선의 팀들과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은 도전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시때때로 바뀌는 베트남 현지 언론이 박항서 감독과 팬들에게 어떤 혼란을 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활동하며 언론에 여러 가지 억측이 있을 때마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박항서 감독님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 쇼 같은 이슈 방송 마치겠습니다.